혹시 암호화폐 투자 성공 전략이 가격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요, 파이와 인터링크, 이 두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격 너머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보는 전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잊혀질 코인이다 이 한마디에 아마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 앱을 조용히 지우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그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자, 그럼 정신없이 오르내리는 가격 차트는 잠시 덮어두자고요. 대신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집중해보죠. 거기서 진짜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가격대의 사람이죠. 사실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가치를 볼 때 딱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차트의 변동성만 보고 이 프로젝트 끝났네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요. 커뮤니티는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가격은 뭐 바람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생태계는 땅처럼 단단하게 다져지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힘에 대해 알아볼게요.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 파이는 어떻게 조용히 하지만 정말 꾸준하게 사람이라는 자리만의 길을 만들어 왔을까요? 와, 그 규모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6천만 명 이상. 이거요, 웬만한 나라 인구랑 맞먹는 규모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용자 기반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자산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의 1,500만 명에 가까운 사용자가 실제로 메인넷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생태계가 진짜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사용 사례를 좀 보세요. 중국에서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파이로 차를 팔고요. 베트남에서는 커피 한 잔을 파이로 결제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한 병원에서는 수술비의 절반을 파이로 받는다고 해요. 이미 수백 개 앱이 돌아가고 있고 수만 개가 개발 중이라니 이게 바로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가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가치는 매일매일 기여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게 네트워크의 기반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드는 힘인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인터링크인데요. 오늘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파이가 장기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인터링크는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시작해요. 바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인터링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온라인 세상의 주체를 익명의 계정이 아니라 검증된 진짜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를 결제 시스템에 직접 심겠다는 거죠. 인터링크는 아주 간단한 3단계 과정을 써요. 먼저 얼굴 인식과 실제성 검사를 통해서 화면 앞에 있는 게 진짜 사람인 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지식 증명 기술로 내 개인정보는 하나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말할 필요 없이 내가 나다라는 것만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인터링크의 주요 특징들을 보면 즉각적인 사용성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여러 체인을 지원하는 멀티체인 지갑, 수수료는 거의 없고 속도는 즉각적이죠. 개발자들이 쉽게 서비스를 붙일 수 있도록 SDK도 제공하고요. 게다가 처음부터 금융 규제에 맞게 설계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이 모든 게 정말 오늘의 사용자를 위한 거죠. 자, 네 번째 파트 체력 대 추진력입니다. 거대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뚝심 있게 버티는 파이의 체력, 그리고 즉각적인 사용성을 무기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인터링크의 추진력.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네트워크의 철학이 한눈에 들어오죠. 파이는 생태계를 먼저 만들자는 철학으로 대규모 커뮤니티라는 강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지금 당장 결제할 수 있게 만들자는 생각으로 속도랑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요.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를 만들어가는 순서가 다를 뿐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듀얼 유지 전략. 이렇게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두 네트워크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대결이 아니라 병행입니다.
각각의 다른 강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 둘 다 쓰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한 간단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파이 앱을 열어서 커뮤니티 소식을 확인하면서 장기적인 가치에 꾸준히 투자하세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인터링크를 써서 소액 QR 결제나 송금을 해보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편리하구나 바로 체감할 수 있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파이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생태계가 얼마나 컸는지 확인하고 인터링크의 거래 속도나 호환성은 어떤지 체크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 기술의 발전을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몇 가지 필수 수칙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비밀 구절은 그 어떤 외부 사이트에도 절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 사이트는 항상 주소창에 직접 쳐서 들어가시고요. KYC 재인증해달라는 링크는 99.9% 스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 개인 간 거래를 하신다면 반드시 소액으로 그리고 에스크로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그걸 믿었냐고 묻는 날이 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였어. 그리고 그건 사람들의 시간이었지. 라고요. 결국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격 차트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진짜 가치, 즉 사람 중심의 가치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